이미 여기저기 할로윈 이벤트가 한창이네요. 미스터 도넛 쿠폰이 있어서 몇 개 사서 먹었습니다. 귀여운 도넛들이 눈이 다 달라요.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도쿄에 오셔서 연락 주시면 제 TMI에 소개한 가게들 중에 하나 안내를 해드릴게요. 재밌는 DB 스페셜리스트가 되어보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좀 제 자랑이 많은 것 같으니까요. 그런 거 싫으신 분들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한국을 보면 누가 뭔가로 돈을 벌었다 하는 소문이 나면 전 국민이 그거밖에 없는 듯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가끔 웃음이 나와요. 레밍스를 보는 느낌이랄까? 전 국민의 개발자화 하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지 않을까요? 뭐 지금이야 수요가 있으니까 대우를 받는다 해도 충분한 공급이 나오면 또 개발자들은 헐값에 넘어가잖아요. 예전에 일본의 IT 인력을 넘길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한국에서 자바 개발자가 최고라느니 하는 이상한 소문이 나서 모두 자바 개발을 시키니까 포화 상태가 돼버려서 국가가 나서서 그걸 풀려고 일본으로 대거 보냈죠. 그러다가 일본에서 경험 부족한 한국인이 대거 오면서 품질이 안 좋아져서 한국인 금지를 내린 기업들이 들었고, 그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자바 개발자들이 떨이가 된 적이 있었죠. 뭐랄까, 다양성이 없다고나 할까? 일본에서는 아직도 코볼로 먹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본 디지털 방송 시스템 내에서도 광고 송출 스크립트는 시퀀셜 처리이기 때문에 아직도 코볼을 쓰는데 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전 아직 지금도 클래식 ASP로 제가 필요한 거 그때그때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자바가 붐이었을 때 전 세계가 자바밖에 없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때 제가 W3Tech라고 하는 전 세계 1000만 상용 웹사이트의 서버 사이드 개발 언어 통계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PHP가 90%가 넘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줄었네요. 뭐 전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파이썬이 1등일 수도 있고 자바가 1등일 수도 있으니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주변에서 이거 안 하면 죽는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일관해서 장인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세계적인 장인들이 한국에서 꽤 많이 나오고 계세요. 전 세계 오라클 튜닝의 교과서를 만드신 앵코아의 이화식 대표님이라던가, 저도 그쪽 라인에서 DB 튜닝 기법을 배워서 지금도 대기업이나 대규모 시스템의 퍼포먼스 분석이나 튜닝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아직 누군가가 최적화한 걸 더 빠르게 튜닝해 준 적은 많지만 제 튜닝을 더 빠르게 하신 분은 못 봤거든요. 참고로 저는 DBMS를 가리지 않습니다. MySQL에서 오라클, NoSQL까지 튜닝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지인이 누가 저를 보고 싶다고 해서 저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에 갔었는데 모르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랑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명함을 보니 굉장히 낯익은 브랜드였어요. DC 인사이드의 김유식 대표님이셨더라고요. 제가 명함을 드리자 갑자기 저를 아시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시스템 장애가 있었는데 그때 장애 해결을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넥슨 출신의 신모 씨를 찾으면 된다고 연락처를 주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때 마침 연락이 안 돼서 아쉽게 지나간 적이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서 장애난 서비스를 많이 살려드린 적이 있긴 한데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면 괜히 기분이 좋네요. 하지만 전 너무 유리 멘탈이라서 절 막 압박을 주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핸드폰을 해지하고 잠수를 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번호 하나로 오래가지 않아서 이렇게 연락이 끊기곤 한답니다. 뭐 한쪽으로 특출난 사람들은 다른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안 좋잖아요. 저는 멘탈 쪽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세돌 사태도 있었죠.
갑자기 온 국민이 바둑 열풍이 들었을 때 어디서 갑자기 모르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세돌 때문에 자기네 바둑 서비스가 뻗었다고. 거기는 AWS의 VM으로 올린 서비스였는데 그동안은 2, 3천 명 정도로 유저가 잘 돌아갔는데 지금 3천 명만 넘으면 뻗어버리는데 리부팅을 해도 계속 차버리고 해서 일주일째 해결을 못하다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던 중에 누군가 제 연락처를 줬다네요. 이분은 운이 좋아서 제가 바로 찾아가서 상태를 보자마자 진단을 드리고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유저가 3,000명 전후에서 뻗으면 거의 DB 병목 아니면 IO 병목이거든요. 딱 보니까 디스크의 IO 병목이었습니다. 디스크가 160 IOPS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세돌 때라면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때 AWS는 VM당 IOPS를 충분히 주질 못해서 평균이 80 IOPS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말했더니 바로 AWS에 전화해서 4000 IOPS까지 올려서 해결을 바로 했었습니다. 뭐 간단한 원인이었긴 했지만 대부분 이런 걸 찾질 못해서 해결을 못하는 게 문제죠.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있었는데요. 지인이 들어간 게임 회사에 게임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유저가 100명이 들어오면 그 로그인하는 웹서버가 뻗어서 게임에 로그인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밤 6시 정도였는데 제가 달려가서 상태를 보니까 공지 게시판에 금치거 계산을 하는데 각 라인별로 금치거 DB를 루프를 돌려서 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한 페이지 로딩하는데 144번 DB를 부르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페이지를 한 번 호출할 때 DB를 한 번 호출한다면 대부분 동시 사용자 4,000명까지는 MySQL 같은 데서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페이지에 144번을 부르면 144분의 1 정도의 유저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DBMS와의 접속 시 쿼리보다 핸드쉐이킹이 가장 DB의 시간을 많이 빼서 먹는데 이런 걸 완전히 간과하고 만들었더라고요. 쿼리가 0.01초보다 느리다면 쿼리는 다시 짜십시오.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거 고치시면 돼요 하고 개발자한테 줬더니 갑자기 개발자가 자기는 대형 공공 프로젝트에서 15년이나 일했는데 이런 일 일어난 적 없다고 시스템 잘못이라면서 방방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하루에 150명도 안 들어오는데 수십억 들여서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게임 서비스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천 명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뭐 비용이 비싸다고 그걸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비키라고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해서 서버를 오픈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 대표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분을 바로 해고하셨더라고요. 뭐 이것뿐이겠어요. 일본의 어떤 MMORPG 게임을 런칭했는데 유저가 플레이 중에 아이템이 떨어지면 클릭하는데 3초 걸려서 게임이 안 된다는 불만이 쏟아져서 개발사도 그 원인을 계속 못 찾고 있어서 운영회사 대표님이 저에게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분석을 해봤는데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서 나름 괜찮았지만 일본 서비스는 한국에 한 10배 정도의 액션이 난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게임 로그는 세세하게 남겨야 되기 때문에 파일로 많이 남기는데 여기는 전부 DB에 때려놓고 있었는데 나름 최적화를 한다고 해서 로그 DB도 분리하고 고스펙으로 돌렸지만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해서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DB의 로그 테이블의 PK를 날짜 역순으로 잡으셨는데요. 이거 시리얼을 추가하시고 그 시리얼을 PKASC로 잡으시면 됩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개발회사 CTO 분이 제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알아먹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PK는 물리적 소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날짜 역순으로 잡으면 로우 수가 많아질 때 모든 로우를 쉬프팅 해야 돼서 전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읽은 다음 다시 소팅을 해야 돼서 IO 부하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게다가 PK는 바이트가 적은 게 좋기 때문에 데이트 타임보다는 인크리먼탈 같은 걸로 잡으셔야 부하가 경감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TO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신 듯이 해서 전화를 종료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모르는 한국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다짜고짜
자기가 이 서비스를 3년이나 튜닝하고 최적화했는데 갑자기 뭘 한다고 난리냐 하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래서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 퍼포먼스 분석 결과만 드린 거니까 자세한 얘기는 여기 대표님과 하시죠 하고 넘겨드렸습니다. 한참 후 그쪽 CTO님이 좀 더 알기 쉽게 설명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설명으로 안 되겠다 해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예비기에 덤프를 한 뒤에 똑같은 인서트 처리를 시키고 프로파일링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PK 설정한 거는 아까 말했던 그대로 해서 물리 소팅이 없어서 단순 어펜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줄 넣고 끝났는데, 기존 테이블은 모든 키를 읽고 데이터를 넣은 뒤 그걸 물리 소팅하고 다시 라이팅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자마자 모든 게 종료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 서비스를 종료해 버렸더라고요. 아마도 그쪽 DBA가 배를 짠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콧대만 세고 실력이 없는 엔지니어라고 해도 한국에선 잘 살 수가 있나 봐요. 뭐 유저 규모가 다르고 데이터 규모가 다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일본에서도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규모 게임 DB를 이관해서 한 5년간 20억 원 정도 줄여준 적이 있는데요. 거기 도쿄 본사의 CTO가 몽고DB를 RDBMS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만드는 모든 게임은 몽고DB를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은 몽고DB와 RDBMS 엔진 구조를 다시 공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하드베 HBS로 올린 1.6 페타바이트의 시스템도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노에스케일 엔진 자체는 기존 파일 시스템이랑 로직이 같습니다. 때문에 조인을 하게 되면 미치도록 느려지거든요. 뭐 이게 몇 줄 안 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데이터 릴레이션이 무지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데이터는 릴레이션들을 가지고 있죠. 처음부터 비정교화를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는 한 RDBMS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정교하게 설계한다 하더라도 업데이트는 칠 수 없다 생각해야 하거든요. 이건 고부하 시에 업데이트를 쳐보시고 나서 정말 되겠다 싶으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알아먹기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RDBMS도 똑같이 파일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는 모든 RDBMS 엔진 만드시는 분들께 사과하셔야 합니다. RDBMS가 괜히 비싼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저라고 해도 이런 엔진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듭니다. 만들 수 있을지도? 그런데 어떻게 노에스케일이 뜬 거냐고요? 로그는 릴레이션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노에스케일은 단어의 카운팅이 RDBMS보다 비약적으로 빠릅니다. 즉, 단어에 대한 검색이나 이런 건 굉장히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검색 엔진 서비스가 대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상관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머신러닝 같은 거 할 때 한 번에 수십 테라씩 읽어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거운 RDBMS 엔진 위에서 올리면 속도도 안 나는 데다가 그만큼의 용량이라면 라이선스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는 가성비 좋게 구축하려면 노에스케일 같은 것도 같이 적절히 구성하는 게 좋은 거죠. 혹시 카산드라는 컬러명이니까 RDBMS로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거시는 분들은 그냥 제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RDBMS 신봉자도 아니고 모든 데이터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쓰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접 3,000명도 경험해보지 못한 CTO라면 그럴 수도 있죠. 저성능에서는 그냥 파일 DB를 쓰든 엑셀을 쓰든 ODBC를 연결해서 쓰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10년 이상 해왔다고 해서 그게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런 걸 과신하는 건 위험합니다. 너무 제가 잘난 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본사가 된 온라인 게임 회사인 N모사의 DBA로 들어갔을 때였는데요. 들어간 첫날 원래 인프라 전부를 담당했던 전임 DB 담당자가 운영팀이랑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벤트 결과는 양이 많아서 3일 이상 검색을 못한다고 하네요. 무슨 소리야? 이벤트를 3일밖에 검색 못하다니. 구조를 뜯어보니까 여러 게임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콜라보 이벤트 결과를 추출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타임아웃이 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여기에는 MySQL이랑 SQL 서버 이 두 종류로 64대의 DB 서버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루 300만 명이 과금을 하고 순간 60만 클릭이 집중하기도 하느라 이 엄청난 부하들이 여기저기 들어와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이벤트 통계는 ROLab로, 과거 데이터는 MOLab로 해가지고 볼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얘기를 했죠. 이제부터는 창립 이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 끝도 없어지네요. 다른 재미난 얘기는 또 틈틈이 해보겠는데요. DB 스페셜리스트는 정말 재밌습니다. 지망생분들은 꼭 연락을 주세요. 제 자랑이었습니다.